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최진석 교수님의 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고독을 기반으로 홀로 선 자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한 챕터를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은 구어체, 그 중에서도 강의 스타일의 구어체를 구사하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저런 저의 사견을 같이 삽입하는 것보다 쭉 낭독을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분의 사유를 함께 나누시기에, 그리고 이분이 주시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에 보다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은 홀로 서는 것이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책임성 있게 그리고 도도하게 우뚝 서는 것. 독립적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고독이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고독을 자초하다 라는 소챕터입니다. 철학의 시간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분명 독립이 핵심입니다. 독립은 기본적으로 혼자 서는 일입니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책임성 있고 도도하게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할 때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고독입니다. 보통은 고독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데, 부정적 의미의 고독이라면 아마 외로움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외로움은 무엇인가 결핍감을 느끼는 부정적인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고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아주 고아하게 혼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힘만으로 서 있는 자립적 상태입니다. 탈레스가 철학적인 생각을 최초로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스스로가 독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독이나 독립은 기존의 인식 질서가 주는 강압적인 힘을 벗어나서 스스로 우뚝 서는 용기를 발휘해야만 가능한데, 탈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을 신이라고 믿을 때 그 모든 사람들과 결별된 상태에서 스스로 고독을 자초했던 거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는 최초의 혁명적인 생각을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탈레스가 최초로 우리를 믿음의 시대에서 생각의 시대로 넘어가게 해주고 나서 이런 일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철학의 탄생이란 결국 이런 형식의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이 시간을 견디며 생존하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또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고, 그 믿음의 체계가 다시 새로운 생각에 의해서 대체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사람은 기존의 믿음 체계로부터 이탈한 독립적 주체입니다. 고독한 존재죠. 문명의 깃발로 존재하는 철학이나 예술은 다 고독한 존재들이 발휘한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의 출발을 말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거나 또 배울 가치가 있는 덕목은 바로 이 독립입니다. 이 독립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들이 갑자기 불편해지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용기를 발휘하여 얻은 선물입니다. 여기서 불편해진다는 것은 이미 있는 기존의 생각들이 더 이상 나의 삶이나 새로운 문명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의 회의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학적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고독을 자초하는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네, 다음은 질문하는 자는 예민하다라는 제목의 소챕터고요. 조금 넘어가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부터 부분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도 자기를 구속하지 못하고 온전히 자신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 즉 독립적 주체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질문이 제기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고독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생각의 결과들을 믿음의 체계로 바꿔서 그것을 신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만 세상과 접촉하는 것이죠. 이때 인간이 상실하는 가장 큰 자질이 바로 예민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민함이란 가볍고 급하게 반응하는 신경질적인 민감함이 아닙니다. 인간을 통찰로 이끄는 매우 종합적인 직관의 터전입니다. 자신의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성숙한 직관입니다. 지성적으로 깊고 넓지 않은 상태에서 발동하는 경솔한 반응이나 강한 신념과 믿음에서 나오는 성급한 과감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에 갇혀 있으면 절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익숙함에 갇혀 있으면 궁금증이나 호기심도 발동되지 않아 질문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조금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는 독립적 의사결정이기도 합니다. 창조란 새로운 흐름을 포착한 상태에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극한으로 몰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기존 체제에 갇혀서 그 구조를 계속 반복하거나 재생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기존 체제 안에 새로움이 나타나도 그것을 새로움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종속성을 벗어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도력이나 선진성이나 창의성 등은 바로 종속성을 벗어나는 데서만 뽑힐 수 있습니다. 종속성을 벗어나는 일은 의식 있는 개별자가 역사적 책임성을 회복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이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시대의식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질문을 제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반면 종속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질문보다 대답이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집단에서 이탈하는 용기를 발휘할 때 가능해지죠. 이렇듯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집단에서 이탈하여 자기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영위할 때도 자기 삶 속에 온전히 침잠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삶 자체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 자기로부터의 이탈입니다. 독립을 이룬 자기는, 즉 고독한 자기는 비록 단절과 고립의 상태에 있지만 단절과 고립의 힘을 통해서 비로소 종속성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종속성을 벗어나자마자 이 독립적 주체는 능동성을 회복하고 진실한 내면을 외부로 확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확산하는 활동이 시작되면 비로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결도 함께 시작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독립적 주체는 자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단절을 감행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기존 관념과의 단절입니다. 이 단절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관념의 연결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연결을 통해서 발휘되는 창의성은 기존의 정해진 관념과 과감하게 단절한 독립적 주체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존의 것과 단절된 주체라야만 연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탁월한 자유의 시선 중에 한 챕터, 고독을 기반으로 홀로 선 자라는 챕터를 읽어보았고요.
제가 전체를 풀로 다 읽은 것은 아니고요. 의미 전달이 좀 명확하거나 메시지가 응축된 부분만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아마 좀 이해가 더디 되시는 부분,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책을 한권 구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알기 쉽게 풍부한 예시와 함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생의 책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미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그런 녹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